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속에 마법의 백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조는 보통 백조와 다르게 반짝이는 금빛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숲속 모든 생명체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조는 1년에 단 하루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특별한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한여름의 밤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 속에 달빛이 세상을 은은하게 감싸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루이즈라는 소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법의 백조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바로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모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루이즈는 숲을 걷는 동안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작은 돌멩이들을 떨어뜨려가며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숲이 깊어질수록 그녀에게 다가오는 황혼의 어둠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 순간 그녀의 귀에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고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라고 윤기가 도는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루이즈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대신 그녀에게 마음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우의 도움을 받은 루이즈는 걱정보다는 점점 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숲을 지나 작은 개울가를 건너려 할 때 루이즈는 물고기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개울을 건너가려면 미끄러운 등 위를 살짝 밟고 가야 해요. 라며 물고기가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루이즈는 마법의 백조가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중앙에 백조는 혼이 있게 떠 있었습니다. 백조는 루이즈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에게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백조에게 자신의 소원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백조는 심사숙고한 후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유성처럼 빛나는 금빛 깃털 하나가 루이즈의 작은 손에 내려왔습니다. 이 깃털을 어머니에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백조는 말했습니다. 루이즈는 백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깃털을 꼭 쥐었습니다. 숲속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금빛 깃털을 드렸을 때 그녀는 이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루이즈의 모험은 그녀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마법의 백조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넓고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푸른 숲이라 불렸고 그 이유는 저녁이 되면 숲 전체가 푸르른 빛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숲 속에는 강력한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법사의 이름은 로랑이었으며 그는 황금을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랑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숲의 조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로랑은 숲을 휘감고 있는 수많은 마법 생명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그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린 소년인 피에르가 우연히 숲에 들어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나무 사이를 헤매다가 빛나는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새는 피에르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울면서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피에르는 그 새가 단순히 숲의 동물로 보이지 않고 무언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새를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새는 그를 아늑하고 마법 같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로랑의 거처였습니다. 로랑은 예언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간의 방문임을 직감했으며 그에게 숲과 마법의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로랑은 피에르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탐욕이 아닌 사랑과 공감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피에르는 로랑과 함께 숲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법의 실체를 배웠고 그는 마법사의 가르침을 매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어느덧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그는 숲에서의 경험을 간직한 채로 항상 로랑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후로 숲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피에르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푸른 숲의 전설과 로랑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황금, 새는 여전히 숲의 수호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의 조화와 사랑 그리고 마법이 존재하는 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전설이 되었지만 프랑스의 푸른 숲과 마법사 로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마을에는 아름답고 푸른 숲이 둘러싸여 있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마법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정원은 사계절 내내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백합과 금빛 장미였습니다. 이 정원의 주인은 클레어라는 젊고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클레어 공주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왕국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원을 가꾸며 슬픔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정원에서 기묘한 금빛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금빛 장미는 낮에도 밤에도 빛나고 그 향기는 마치 천상의 계곡에서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는 매일 그 장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장미에 비추자 장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저는 이곳에 갇힌 영혼입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나요? 공주는 놀랐지만 두려움 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장미는 답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백합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공주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왕국에는 왕자가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인근 왕국에서 사냥터를 찾던 중 길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루카스를 정원으로 초대하여 그녀의 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루카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루카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마음을 백합에 전하자 금빛 장미가 환하게 빛나더니 그 속에서 한 아름다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미의 영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곳을 지키던 마법사였지만 욕심과 질투로 인한 저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곧 왕국을 떠났지만 클레어와 루카스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고 행복하게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클레어의 왕국은 그 후로도 평화롭고 번영을 이어갔으며 그녀의 정원은 전설이 되어 후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정원의 백합과 금빛 장미는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피어나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엘리안느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주변에는 깊고 어두운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잊혀진 숲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오랜 전설에 따르면 그 안에 마법의 꽃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꽃밭을 발견하면 막대한 행운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꽃밭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 돌아오질 않았고 돌아온 사람은 숲의 깊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 엘리안느는 자신이 그 꽃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마을에 희귀병에 걸린 어린 동생을 구할 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병은 매우 드물었고 아직까지도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엘리안느는 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작은 가방에 음식을 싸서 숲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어둠을 무릅쓰고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지만 엘리안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나무들이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맑고 잔잔한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작은 해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엘로이즈라고 소개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이 숲의 안내자였으며 특이한 은총을 가진 동물들만이 그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안느는 엘로이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로이즈는 소녀의 순수한 목적을 이해하고 그녀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둘은 함께 모험을 하며 다양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좁은 협곡을 건너고 거대한 짐승을 피해가며 마법의 안개가 자욱한 숲길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우연히 작은 난쟁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난쟁이들은 엘리안느의 동생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안느에게 마법의 꽃밭에서 자라는 꽃종 라면 딜리카라는 꽃이 병의 유일한 해독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엘리안느와 엘로이즈는 마침내 마법의 꽃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꽃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온갖 색의 꽃들이 바람에 실려 더 멀리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함정을 설계한 마법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안느는 현명하게 마법사를 설득하여 그들이 이곳에 온 의미를 설명하고 결국 마법사의 도움으로 라면 딜리카 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안느는 그 꽃을 들고 숲을 무사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고 동생에게 꽃의 정수를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생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소녀의 용맹한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일상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안느는 자연과의 조화, 용기, 그리고 사랑의 힘을 통해 가족과 마을 전체를 구한 영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